오늘 첫 번째로 연설할 후보는 기호 2번 원희룡 후보입니다. 먼저 원희룡 후보의 홍보 영상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리어카바키에 부러져버린 5살 아이의 발가락. 아직도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발가락에 가슴 아파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그는 정상인에게도 버거운 마라톤을 합니다. 학력고사 전국 수석과 서울대 수석 입학. 그 모든 명예와 특권을 뿌리치고 공장 말단 생산 직원이 된 24살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캠퍼스에 갇힌 공부벌레가 아닌 소외받는 생산 현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36의 나이에 정치 입문, 국회의원 재선, 한나라당 최연소 최고위원, 2004년 다보스 포럼 선정 영 글로벌 리더. 화려한 정치 이력에도 불구하고 당내 소장파로서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만 건전한 보수 세력이 중심을 이루는 한나라당, 약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한나라당, 그런 한나라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그의 소신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서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반다체로 갑니다. 쓰나미로 폐허가 된 인도네시아로 떠난 대한민국의 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막고 걸어가는 것이라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비행기에 오른 그를 기억합니다.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가슴.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이 땅의 서민들과 함께 흘릴 수 있는 눈물. 당당한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사회. 그가 당신과 함께 열어갑니다. 네, 기호 2번 원희룡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한나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무더위 속에 부산 시민들 여러분 앞에 선 것을 저는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염원인 2007년 한나라당 정권 창출,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저께 광주 유세가 취소가 됐습니다. 저는 취소된 광주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해남, 영암, 화순 등등 호남 주민들의 목소리와 그 지역의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지금 민심의 흐름 아시죠? 한나라당 또 싸운다. 저렇게 헐뜯고 싸우는데 집권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동안 노무현 정권의 형편없는 나라 살림 실적 때문에 한나라당의 기대 심리를 한껏 올렸던 국민들의 마음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이 내려앉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누가 정권 창출을 포기한 것 같던 저들에게 한 방이면 끝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한나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특히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정말 왜들 이러십니까? 이렇게 헐뜯고 싸워서 본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헐뜯고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엉뚱한 사람들 좋은 일 이제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라도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의 해운대 백사장에 한여름에 쓴 모래사장에 쓴 이름은 파도가 쓸려오면 지워집니다. 오늘도 소개하는 자리에서 보니까 우리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어떤 분을 더 많이 지지하고 다른 한쪽은 또 다른 분을 지지하고 그런 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쓴 그 이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칼로 새긴 것이 아니라 연필로 쓴 것이어야 합니다. 나중에 지우개로 지워야 합니다, 여러분. 해운대 백사장에 몰려왔던 여름 피서철 관광객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는 8월 20일에는 해운대 백사장에 쓰여졌던 이름처럼 우리는 깨끗이 지우고 12월 19일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그 우리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밀어줘도 이 유세장을 나가는 즉시 또 양 진영은 서로 헐뜯고 서로 끌어내려서 그 반대급부를 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신 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전화 많이 받으시죠? 여론조사 그리고 각 진영에서 성향 파악하는 전화 많이 걸려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순진하게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분을 여러분께서 밝히셨을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요, 잠깐! 그 전화 걸어온 사람한테 여러분이 그러십시오. 잠깐! 나는 원래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거 보니까 못 찍어주겠다! 차라리 참신한 원희룡 찍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후보도 좋습니다. 덩치 큰 두 후보가 본선은 안중에도 없고 경선이 본선이라는 착각 속에 우리 당원들까지 줄 세우기로 일관하는 이런 모습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덩치 큰 두 진영이 정신 바짝 차리게 여러분이 행동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부산이 어떤 곳입니까? 부마 항쟁, 그리고 6월 10일 민주화 운동, 우리나라가 독재와 국난에 처했을 때마다 들고 일어섰던 것이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은 기득권과 수구 보수의 요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화와 개혁을 그 어렵던 시기에도 이끌고 왔던 부산의 민주화 정신, 부산의 민주화 세력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산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56만 표로 당선이 될 때 바로 이곳 부산, 울산, 경남에서 62만 표를 더 밀어줬습니다. 부산이 선택하면 대한민국은 갑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화와 개혁이 한나라당에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지금 부산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때 서울과 맞짱을 뜰 기세였던 부산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전국 대도시 중 인구 감소 1등, 60대 이상 인구는 전국 최고, 30대 이하는 전국 최저입니다. 경제 성장률, 내수, 집 공급, 일자리 공급 모두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발전과 부산의 자존심을 언제 찾아올 것인가? 저는 이 자리에서 부산 시민 여러분께 함께 약속을 드립니다. 부산은 이제 태평양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로 우뚝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부산을 우뚝 세우기 위한 부산 신항만 프로젝트를 하루빨리 완공시킬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미군 부대 이전으로 생기는 하엘리아 부지는 단순히 시멘트 콘크리트 도시시설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도시를 만드는 것은 불도저 공사가 아니라 문화와 상상력입니다. 저는 부산이 문화와 상상력이 넘치는 그러한 도시 디자인으로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울러 우리 부산은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서 자랑스럽게 내세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발 교육혁명입니다. 이 지역의 교육감이 앞장서서 실시했던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부산발 교육혁명.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교육혁명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일찍부터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살인적인 입시 경쟁으로 인해 아이들과 엄마들의 그 고통을 부산발 교육혁명의 전국 확산을 통해서 해결해 내겠습니다. 그리하여 교사가 입원한 아이를 찾아가 가르치는 병원 학교, 학습 부진아들을 위한 대학생 교사제, 그리고 학년의 구별이 없이 자기의 학력 수준에 따라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무학년제 보충 수업 등등 이러한 내용을 갖춘 부산발 교육혁명에서 배워서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혁명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은 의리의 도시입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1점 차로 지면 다음날 10,000명이 더 모이고 2점 차로 지면 20,000명이 더 모이는 의리와 끈기의 도시, 바로 부산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 많은 잘못과 실패를 했는데도 부산 시민들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변화와 개혁 부족했지만 여러분 참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만들어내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수권정당 한나라당, 이러한 모습을 부산 시민 여러분 앞에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 잘 나가는 후보, 덩치 큰 후보만 쳐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한나라당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승리를 안겨줄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 원희룡 변명해야 할 비리와 허물이 없습니다. 젊은이와 개혁 세력을 끌어안을 수 있는
21세기형의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찬, 정동영, 손학규 누구와 만나든 본선에서 제가 한 방에 날려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나라당 승리와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반드시 열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이명박 후보 순서입니다. 먼저 이명박 후보의 홍보 영상물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10년. 부산 경제 발이 묶였습니다. 상하이가 우리 물동량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구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 경제가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명박이 부산 경제 부활에 도전합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 한반도 대운하는 부산이 출발점이자 종점입니다. 모든 물자가 내륙항을 거쳐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내항과 외항, 신공항이 거미줄처럼 만나 동북아 물류의 허브가 됩니다. 북항을 시드니보다 멋진 항구로 만들겠습니다. 강서구로, 기장군으로 산업단지가 넓어집니다. 남해안 관광벨트까지 들어서면 2010년 유비쿼터스 세계 박람회도 2020년 부산올림픽도 자신 있습니다. 국제적인 컨벤션 도시, 동북아 시대의 해양 수도 부산. 부산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겠습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희망은 없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절망하기만 했다면 지금의 이명박은 없습니다. 상인들이 반대한다고 포기했다면 청계천은 햇볕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명박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뛰어갑니다. 대한민국 747은 분명 실현됩니다. 대기업 CEO, 서울시장, 이명박은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하는 지도자 이명박. 부산은 경제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율 1위. 부산 시민은 이명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호 1번 이명박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한나라당 동지 여러분,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3명 중 한 분이 피살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함께 애도합시다. 이 지구상에 테러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은 최선을 다해야 하고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통해서 이 지구상의 테러를 방지해야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부산이
어떤 것입니까? 원희룡 후보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주의 성지입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은 역사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0, 70년대에는 산업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동명목재 같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합판회사가 있었습니다. 신발업은 세계에서 가장 성행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합판을 사기 위해서 부산에 자주 와서 며칠씩 기다리면서 합판을 사러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부산은 어떤 모양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 택시 기사를 만났습니다. 부산 경제 형편없습니다. 부산 경제 살려주이소. 그 표정을 보면서 이대로는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은 이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꼴찌라고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보다도 필리핀보다도 말레이시아보다도 못한 그런 경제 성적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 네 마리의 용이라고 했던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아시아에서 꼴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많은 세계 지도자를 만나봅니다마는 그 나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나라는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를 봅니다. 서민이 어떻게 사는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래 중국과 일본은 어떻게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내의 머리를 대고 열린 우리당이 어떻고 한나라당 후보 누가 되면은 다음에 우리가 질 테니 경선에서 이명박은 후보가 되지 말게 하자, 이런 데만 머리 쓰고 있으니 나라 경제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향이 가까운 포항입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을 때 길거리를 헤매는 저를 손목을 잡고 포항에 있는 야간 상업고등학교에 저를 입학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덕에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서울에 가서 달동네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노동자가 되었을 때 제 소망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에게는 한 달 일하고 월급 받는 일자리가 그렇게 소망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청계천 주변 어느 헌책을 파는 고물상에 의거해서 그분이 대학을 가보라고, 교육을 받으라고 그분이 주는 헌책을 가지고 저는 고려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학을 합격해서 학교를 갈 수 없었을 때 어느 재래시장 상인들이 저에게 새벽 4시에 나서 시장 열리기 전에 쓰레기를 버리는 환경위원회 일자리를 주어서 그분들 덕에 저는 대학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도 서민이었고 그분들도 못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가난의 대를 끊고 우리 대에서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던 우리 아버님의 그 기가 죽어 지내시던 아버님의 모습을 저는 압니다. 만일 제가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은
저도 가난의 대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 소망은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이 가난의 대를 끊기 위해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나라가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집 아이들도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의 보육에도 나라가 돈을 대어서 보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노인들에게도, 치매 노인에게도, 중풍 노인에게도, 수발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나라가 돈을 대어서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산은 인구가 줄고 경제 어려워서 젊은이가 떠나고 있습니다. 대학은 많은데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 각 일자를 떠나고 맙니다. 부산 경제가 산다고 하는 것은 부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만 불 소득을 만드는 선진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도 부산 경제는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 경제는 조그마한 규모의 도시별로 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경남, 광역 경제권을 가지고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광역 경제권이 수도권과 같이 공항도 편리항도소에 옮겨져야 하고 항구도 발전시켜야 되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이나 이런 서비스 산업이 발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산은 갈 곳이 없습니다. 공장들이 다 떠나고 있는 공장마저 해보려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서부에 있는 강서지구를 풀어서 신항에 대한 배후단지를 만들어서 새로운 물꼬를 터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 부산은 항구에서 일했을 때 참여했었습니다. 이 북항을 이제 개발해서 관광의 중심이 되고 부산의 중심거리 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서부권은 관광과 스포츠와 컨벤션과 과학기술이 어울려서 이 부산의 경제권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구나 공약은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정책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책들 하면 선거 때마다 공약들 한다면 부산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을 실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산의 광역 경제권이 국제 경쟁을 영역을 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선진 인류과로 갈 것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정권 교체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금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든 저 자리에 있든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를 해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고 서민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를 해서 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부산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을 해봤습니다. 일머리를 압니다. 부산이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 이제 오는 8월 19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날로 만듭시다, 여러분. 저는 경선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헤어졌지만은 경선이 끝난 이후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본선에서 똘똘 뭉쳐서 우리는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룹시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쪽에 계신 분의 소망이고 이쪽에 계신 분의 소망이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가 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3번 박근혜 후보의 순서입니다. 먼저 박근혜 후보의 홍보 영상물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부산의 새벽은 조용했다. 사람들의 표정은 생동감을 잃은 지 오래고 바다는 잔뜩 화가 나 있었다. 너무 경제가 갈수록 어렵고 서민들 먹고 살기 힘이 들고 못 살아서. 한때 부산에는 꿈이 있었다. 동북아시아 제1의 국제 항구 도시, 세계 선박들이 몰려오는 물류 중심 도시, 활기가 넘치는 대한민국의 상업 중심 도시, 인심이 넘치고 정이 흐르는 도시. 부산에는 그런 미래가 예정돼 있었다. 부산의 희망, 부산의 절망, 희망, 절망. 절망은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한다. 나 살게 해준다더니 맨날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람들 막 속이고. 여기 한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를 잘 알지 못한다. 그의 얼굴을 보면서도 그가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대통령이 되면 잘할 수 있을지 아닐지 그의 속을 들여다본 적이 없는 우리는 그를 잘 알지 못한다. 저에게는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사심없이 봉사하는 배우자라. 그러나 우리는 안다. 적어도 그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것, 그가 국민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 그의 삶 자체가 국가를 운영하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안다. 대한민국이 그의 운명이라는 것과 국민이 그의 가족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정권 교체를 이뤄낼 한나라당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이 나라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기준, 과연 무엇인가? 믿을 수 있는 대통령, 기호 3번 박근혜. 기호 3번 박근혜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당원 동지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는 어제 믿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되신 우리의 소중한 국민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정말 비통한 심정입니다. 저는 어젯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배형규 목사님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없습니다. 억류된 나머지 국민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한나라당,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저는 동지 여러분과 함께 1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온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권교체 아닙니까? 우리가 맡아서 한번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권교체 결코 쉽지 않습니다. 5년 전에 방심하다가 우리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12월 19일까지 우리 앞에는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정권은 정권을 연장하려고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저들이 힘을 합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8월 20일 우리의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그날부터 장장 넉 달 동안 이 정권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을 할지 여러분 뻔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다시 5년 전에 비참한 좌절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후보를 뽑느냐에 따라서 정권 교체를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후보로는 안 됩니다. 후보가 된 다음 문제가 터지면 우리의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가고 맙니다. 불안한 후보로는 10년 교체의 한을 풀을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좌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약한 후보로도 안 됩니다. 사자는 새끼를 절벽에서 던져서 살아남는 자식만을 키운다고 합니다. 약속한 경선 규칙을 바꾸고 연설의 일정을 회피하고 TV 토론을 못하겠다고 하는 약한 후보를 갖고는 어떻게 그 악착 같은 여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선에 가서도 TV 토론하지 못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한나라당 치열한 경선으로 본선에서 반드시 이길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단 1%라도 불안하지 않은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이 정권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흠없는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 박근혜 이 정권과 맞서 싸워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권이 민생을 팽개치고 엉뚱한
일을 벌릴 때마다 온몸으로 당당하게 맞서서 싸웠습니다. 당 대표로 있었던 2년 3개월 동안 이 정권은 거의 매일 저에게 온갖 비난과 인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을 굳건히 지켜내니까 저보고 수첩공주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저에게 대연정을 제의했을 때 국민이 주는 권력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런지하에 거절하니까 독재자의 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수첩공주라고 해도 독재자의 딸이라고 해도 저는 끄떡없이 이겨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당이 없어질 뻔한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부산이 통째로 넘어간다고 하면서 동지 여러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손에 붕대를 감고 발이 퉁퉁 부었어도 저는 한나라당을 살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부산에 달려왔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7%의 한나라당을 50%로 만들었습니다. 여당 대표 8명을 갈았습니다. 작년 선거에서 저는 생사의 갈릴김에 섰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후보가 단 한 명이라도 더 당선돼야 된다는 일념으로 얼굴에 실밥도 뽑지 않고 선거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저는 바른 길이 아니면 어떤 유혹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당을 살리는 길이라면 불구덩이 속에라도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대선 우리는 3세판 세 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기호 3번 저 박근혜에게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정권 교체를 향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반드시 정권을 바꿔서 여러분의 10년의 한을 한 방에 날려버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다음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을 해봤다고 해서 나라 경제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제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었고 레이건 대통령은 영화배우 출신이었지만 경제를 살린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제가 확실하게 살려내겠습니다. 경제는 종합예술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것인가 국정 수업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전국의 산업 현장 구석구석 가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나라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 국익을 생각하는 외교, 과학기술과 교육, 이런 것이 다 뒷받침되어야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외교 현장에서 직접 뛰었습니다. 저는 21세기 우리 경제를 위해서 과학기술과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꿀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국가 지도층이 부패한 나라치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부패 없는 깨끗한 지도자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국민과의 약속 지키고 법을 지키는 믿을 수 있는 지도자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의 미래, 저 박근혜가 책임지겠습니다. 부산에 동북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해양 도시, 동북아 물류의 중심 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부산이 중심이 된 동남권을 동북아의 광역 경제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대부산권 광역교통망부터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로 바로 통해야 먹고 살 길이 열립니다. 인구 1300만의 우리 영남이 세계로 통하는 창문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부산 북항은 환경과 문화를 최대한 살리는 세계적인 미항으로 재개발하고 KTX 부산역 구간은 반드시 지하로 건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 총탄에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뒤를 이어 20대부터 나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저도 두 번의 뒤를 이어 나라를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는 12월 19일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부산 갈매기를 목이 터져라. 감사합니다. 기호 4번 홍준표 후보의 순서입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의 홍보 영상물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여) 년입니다. 정치라는 길 위에 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제 가족과 자신을 위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이 땅에 책임 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 되기 위해 또다시 10년을 준비하고 달려가려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 홍준표가 대한민국 서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지독한 가난, 오로지 공부만이 희망이었던 산골소년이 검사가겠다. 11년간 소신과 열정의 모래시계 검사로 살았던 그에게 정치인의 길이 주어졌다. 정치인 홍준표의 삶도 다르지 않았다. 권력들이 수사,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으로 특권을 용납하지 않았고, 아파트 반값 공급 정책으로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 이것이 정치인 홍준표의 소신이고 저력이다. 좌파 정권 10년, 정체된 10년의 세월을 보낸 대한민국. 우리 한나라당도 10년의 세월을 잃었다. 이제 우리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환골탈태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제 홍준표가 나선다. 좌파 정권 10년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이 1등 국가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실합니다. 홍준표가 나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돌려주겠습니다. 재벌 경제는 중소기업 중심의 서민 경제로, 투쟁을 타협으로 이끌어 파업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서민들의 소박한 꿈인 내 집 갚기 정책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획기적인 사교육비 절감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개조해 세계 1등 국가를 만드는 일꾼 대통령,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심리를 되찾는 서민 대통령, 이제 홍준표입니다. 내 한몸 촛불이 되어서 대한민국 어두운 구석을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한나라당. 한국을 개조하는 서민 대통령, 기호 4번 홍준표. 기호 4번 홍준표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북한 인질 사태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모두 무사기한을 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사직체육관에 10년 전부터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당대회도 했고 대의원대회도 했고 후보자 선출대회도 했습니다. 수십 차례 10년 동안 우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그 모이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정권을 이번에는 꼭 가져와야 합니다. 부산에 대한 약속 문제는 앞에서 많은 후보님들이 했습니다. 저는 여러 후보님들의 약속 이외에 부산을 동북아 물류기지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을 관통하는 TCR 계획, 시베리아를 관통하는 TSR 계획을 완성시켜가지고 일본의 화물이 유럽에 가는 전초기지로 부산을 삼아야지 부산이 살아납니다. 꼭 이 약속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에 검정 문제를 보면서 두 후보 진영의 검정 문제를 보면서 저는 연탄장수 아저씨를 생각했습니다. 자기 얼굴이 깨끗하다고 문질러 본들 험은 묻기 마련입니다. 양 진영에서 서로가 흠 많다고 공격하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나중에 본선에 가면 비수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열린당 후보나 이 사람들이 너희들끼리 한 말이 이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공격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 이제는 검도를 넘는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슨 어느 진영에서는 어느 후보를 검증했는데 연애를 했냐 안 했냐 그걸 왜 검증합니까? 에? 아니 국민하고 연애를 하겠다고 선언한 지 오래됐습니다. 98년도부터 국민과 약속하겠다. 과거에 격동의 세월을 살았으니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이 되는데 무슨 자질 요소가 되느냐 이겁니다. 왜 그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남자들이 째째하자 이거야. 왜 그래 째째한 짓을 하냐 이거야. 네? 또 어느 후보 진영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냈다고 열을 외치고 있습니다. 투기가 뭡니까? 여기서 땅 팔아가지고 저기 사고 저 땅 팔아가지고 여기 사고 이게 투기입니다. 그게 투기지 어떻게 그거 옛날에 어디 사기업체 있을 때 기업 경영을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으로 합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서 기업 경영이 됩니까? 기업 경영하다 보면 돈 버는 게 눈에 보일 때 있겠죠. 그러면 신인측한테 저기 땅 한번 사봐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보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이걸 검증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이분이 92년도에 정계에 입문할 때 그때 이후에 정말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은 일이 있느냐? 부정축제한 일이 있느냐? 나쁜 짓 했느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지. 어떻게 장사할 때 그것을 놔두고 너 도덕적으로 장사했냐? 안 했냐? 이렇게 따지냐 이 말이야. 이렇게 따지게 되면 나중에 우리 어느 후보가 돼서 본선에 가더라도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이런 짓 하지 마자 이게. 왜 이런 짓 하냐 이게. 옛날에 현대사회, 격동의 현대사회를 보내면서 소문의 중심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후보는 98년 4월에 정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행적을 판단해서 과연 대통령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대통령 할 자질이 있느냐,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것이 옳지. 아니, 태어난 이후에 모든 것을 판단하면 대한민국에 대통령 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태어난 이후에 모든 것을 판단하면 대통령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8월 19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12월 19일이 목적인데 마치 8월 19일이 목적인 양 죽기 살기로 자고 일라면 어제는 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전두환으로부터 6억 받아갔다. 세금 냈냐? 그 젊은 의원 둘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조의금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죽었다 이거야. 엄마 죽었다 이거야. 조의금 받았는데 조의금 갖고 세금 내는 미친놈 맞습니까? 아, 그걸 조의금으로 봐주면 되지. 그 조의금이 지금 환산하면 300억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세금 냈냐? 아니, 주민등록 위장 전입하면 주민등록법 위반 아닙니까? 그런데 홍준표가 그런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믿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 진영에도 불법이 있는데 상대 진영에 조의금에 세금 낸다 안 낸다 이게 따지냐 이게. 그래 왜 남자들이 추적게 하느냐 이 말이야. 당원들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후보에 대한 이러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 이제 그만둡시다. 에? 이제 어느 정도 알았어요. 에? 우리 이명박 후보가 땅 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92년도 정계 들어와서 땅 주기한 일 없죠? 그럼 된 겁니다. 우리 박 후보 정계 들어와서 98년 4월부터 우리 박 후보 열심히 했죠? 그러면 된 겁니다. 이젠 그러면 될 것을 뭐 하려고 서로 진영해서 나와서 낮이면 낮이고 밤이면 밤이고 싸우냐 이 말이에요. 이런 짓 하고 나면요 나중에 본선 가서 우리가 네거티브를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너희끼리 했지 않느냐? 너희가 이런 말 했다. 더 조사해보고 이런 것도 나왔다.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제는 이명박 후보가 내세우는 경제대통령, 박근혜 후보가 내세우는 안보대통령, 원희룡 후보가 내세우는 통일대통령, 홍준표가 내세우는 서민대통령, 이 네 개가 하나가 되어야지 이 정권이 옵니다, 여러분. 이제 홍준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 선거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니까 또다시 한나라당 동지 여러분이 저는 참으로 불쌍하게 보여집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보나마나 금년 선거도 흠있는 후보 모시고 한많은 대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후보 진영에서 서로가 흠없다고 주장하지만은
검정위원회 공방 보면 무려 87건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양 후보 진영에 쫙 갈려서 줄 서 있습니다. 예? 홍준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다 갈려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 있는데 홍준표를 찍어주면 서민이 감동합니다. 대한민국에 바람이 붑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가 아주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홍준표 찍어줘봐요. 여러분들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25년 동안 나는 내 자신 관리하고 마누라 무서워서 91년 3월부터 난 술집에도 못 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정의롭게 살고 당을 위해서 총풍, 세풍, 안풍, 병풍 누가 막았습니까? 홍준표가 막았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여러분 대선 자금 수사하고 당이 없어질 무렵에 그때 누가 막았습니까? 홍준표가 나가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후보는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일 잘하니까 일 잘하는 후보 해달라. 어느 후보는 나는 흠없으니까 흠 잘하는 후보 해달라. 홍준표는요 일도 잘하고 흠도 없고 거기다가 말도 잘합니다. 여러분 일 잘하고 말 잘하고 흠도 없는 사람 놔두고 무하려고 흠 있는 후보 선택해서 한많은 대선을 또 치르려고 하느냐. 그것이 안타깝다. 누가 되더라도요 8월 19일 지나면 기본적으로 46% 받습니다. 나머지 1%는 어떻게 받아가느냐. 홍준표가 되면 저쪽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정책도 홍준표가 저쪽 정책보다 낫습니다. 홍준표가 되면 편한 선거를 합니다. 해방 이후 60년 동안 대한민국은 독재 대통령, 무능 대통령, 부패 대통령만 봤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여러분 쭉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승만, 윤모서 막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최규화, 그리고 YS DJ, 노무현, 노태우, 독재 대통령, 무능 대통령, 부패 대통령, 그 사이에 다 있습니다. 홍준표는 대통령이 되면 빈손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빈손으로 나오는 대한민국 최초의 청빈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홍준표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로써 후보자 4분의 연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국민과 선거인단 여러분께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할 것사 당의 정권 교체를 위해 협력하고 화합할 것을 다짐하며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선거인단 그리고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보자들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힘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꽃다발 정도에 있겠습니다.